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물리 1 전자기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같이 잠시 공부해 봅시다. 자, 전자기파는 이 전은 전기란 뜻입니다. 전기. 요 자는 자기, 즉 자석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와 자석의 기운이 파장, 웨이브 이렇게 파동 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걸 전자기파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이게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전기장이란 건 전기를 띠고 있는 그 어떤 전기를 띈 그 성질, 그걸 전기장이라 합니다. 전기 띈 그 성질이 미치는 범위. 그럼 자석의 성질이 미치는 범위는 자기장.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사방으로 가는 건데, 여기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빛이 하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자, 빛. 자, 빛이 여기서 이렇게 짜르륵 날아가는데, 이 빛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전기가 찌리리리 여기서 찍찍찍 여기서 굉장히 크죠. 그죠? 전기가 찌리릿 그 다음 밑에 방향으로 또 찌리릿 이렇게. 그 다음 위로도 또 찌릿 밑으로도 찌릿.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찌릿 이러면서 갑니다. 진행 방향 쪽으로. 그러면 이 전기하고 서로 90도 방향으로 자석 이게 짜릿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전기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교대되면 뭐 얘는 N극, S극, N극, S극 이런 것처럼 전기가 NS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자석이 요거와 직각 방향으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가면 그와 직각 방향으로 자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가요, 요 자석을 만들고 이 자석의 변화가 밑에 있는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전기의 변화가 또 이쪽 자석을 만들고요. 요 자석의 변화가 다시 요 전기를 만들면요. 요 전기의 변화가 또 자기장의 변화, 자석을 또 만들고요. 이 자기장의 변화가 또 전기를 만들고 전기의 변화가 또 자기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쫙 진행해 가는데 이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죠. 물론 진공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걸 빛이라 그러죠. 햇빛,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 자체가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의 별빛도 다 똑같은 햇빛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90도, 요 90도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90도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날아가는 거. 요게 바로 전자기파가 됩니다. 전자기파. 이게 바로 빛인데요. 자, 보면요. 전기장이 변하면서 자기장을 만들고요. 자기장이 변하면서 또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면서 서로를 유도하면서, 즉 만들어냅니다. 유도하면서 공간에 퍼져나간다. 지금 빛이 이렇게 갔지만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빛이 사방으로 진동하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향해서 쭉 이렇게 직진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질이 없이 진행한다. 물결파 같은 건요. 자, 물결파 하면 물에서도 파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이란 매질이 있죠. 그 다음에 소리파. 우리가 얘기하는 목소리, 이런 소리 있죠. 요 소리라는 건요, 공기를 밟고 갑니다. 그래서 요 물결파, 요거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고요. 소리라는 건 공기란 매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를 밟고 날아가는 거고요. 저 호숫가에 파동 치는 거는 물을 밟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빛도 누군가 밟고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매질이 없다. 여기는 물이나 공기를 우리가 매질이라 합니다. 매질. 중간에 중매하는 물질 이런 뜻으로 매질. 그런데 빛은 매질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 빛은 에테르란 매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다는 게 밝혀졌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게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5바퀴,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리고 빛은 횡파가 됩니다. 횡파는 뭐냐?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수직으로 진동하는 걸 우리가 횡파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예를 들면 뭐가 간다 그럽시다. 파동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여기 있는 물질이 이렇게 이거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횡파 그럽니다. 횡파. 근데 파동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매질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걸 우리가 종파라 그래요. 종파. 근데 소리는 종파에 해당합니다. 소리는 공기입자들이 이렇게 진동해요. 소리가 이렇게 가면 공기입자들이 이렇게 그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빛이 이렇게 가면, 빛은 아까 분명히 매질이 없다 그랬죠. 근데 매질이 진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매질이 진행해가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진동하죠. 얘도 이렇게 진동하니까 직각이고, 얘도 이렇게 해도 직각이죠.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직각 맞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이렇게 진동하면 직각이고요. 또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진동해도 이것도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횡파가 됩니다. 그래서 빛은 그 성질이 횡파다. 그 다음 빛은 두 개의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간섭이나 회절 현상을 보게 되면 파동성이 나타나고, 근데 광전 효과를 살펴보면 빛은 알갱이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빛의 이중성. 듀얼.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다.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다. 빛은. 그래서 빛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현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파동과 입자, 이 두 개의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맥스웰이 1864년에 바로 이 전자기파라는 이 현상을, 그죠? 미리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헤르츠가 실험으로 그걸 확실히 찾아냈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있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상상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해서 진짜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전파도 여기서 나오고, 뭐, 빛도 나오고, 뭐, 종류가 많이 있죠, 이게. 이 전자기파. 이걸 이용해서 현대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고, 핸드폰이고 뭐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걸 쓰고, 텔레비전, 그죠? 보는 것도 다 이거죠. 빛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학기구를 보는 거죠. 과학기구를.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전자기파, 쉬운 예로 이제 빛인데요. 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어떻게 이용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전자기파가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짧은 거 있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긴 거, 더 긴 거.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파장이 굉장히 긴 쪽. 이쪽은 파장이 긴 쪽. 길다. 그래서 이쪽 우리가 장파라 장파. 그 다음에 요 반대 이쪽은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파장 짧다. 단파가 되겠죠? 파장이란 건 이렇게 한번 진동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걸 우리가 파장이라 합니다. 파장. 파의 길이다 이거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 근데 감마선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 자, 여기 보면 에너지는 파장하고 서로 반비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파장하고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고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하고 이 진동을 막 하면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파장에 해당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신원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다. 빛광자, 그죠? 빛의 선, 광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가 있는데 빨간 쪽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좀 긴 편이고요. 보라색, 요거 자색이라 하는데 이쪽이 파장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좀 크고요. 빨간색 쪽이 에너지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빨간색, 적색 쪽이 에너지가 작은 편이고 보라색이 크다. 그러면 이 적색보다 오른쪽 파장이 더 긴 거, 이거 적외선이라고 하죠. 적색의 외는 바깥에자죠. 이렇게. 그래서 적색의 바깥에 있는 선이다 해서 적외선. 적외선 많이 들어봤죠. 적외선은 우리가 흔히 열선 그래갖고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적외선입니다. 자,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게 바로 마이크로파. 이 마이크로파가 이제 전자레인지 할 때 쓰는 그거죠. 그보다 파장이 더 긴 거예요. 라디오파. 라디오파에도 뭐 AM도 있고 FM도 있고 단파 뭐 이런 거 장파, 중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텔레비나 라디오 보는 이쪽.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 여기부터 이거보다 파장이 긴 이쪽을 우리가 흔히 전파라 그러죠. 전파. 파장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파나 텔레비 무선 그게 우리 몸을 지나가도 사람이 안 죽죠. 근데 전자레인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이 익을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파 이 파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도 사람이 살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에너지가 작아서. 그렇지만 이거를 많이 오랫동안 쪼이면 아무래도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를 귀에다 대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건 우리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뇌가 살살 익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전화를 귀에 바짝 대고 너무 오래 하는 거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자색인데요. 자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걸 우리가 자색의 바깥이다 해서 자외선 그러죠. 자외선 많이 들어봤죠. 해변 다니면서 등어리 새카맣게 타는 게 자외선이죠.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우리가 못 들어오게 지금 상당히 많이 막아주고 있고. 자,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건 X선입니다. 엑스레이. 이건 파장이 짧아서 몸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진을 찰칵 찍으면 해골이 찍히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우리 몸에 뼈 같은 거, 금이 갔나, 뭐 어디 다쳤을 때 그 뼈 같은 걸 찍기 위해서 찍는 게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보다 더 짧은 게 감마선인데 이거는 완전히 방사능이죠. 이거는 감마레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걸 순간적으로 쪼이게 되면 사람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핵폭탄, 뭐 수소폭탄 이런 거 터질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파장이 아주 짧은 건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람은 요 가시광선 쪽은 우리 바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적외선은 우리가 피부로 인식하죠. 피부로 따뜻하게 느낀단 말이야, 열. 그다음 마이크로 라디오파 이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라디오를 킨다든지 이걸 텔레비 같은 거 그죠? 핸드폰 이런 거 해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자외선은 해변가 직접 나가게 되면 살갗이 타는 거죠, 그죠? 살갗이 새카맣게 타는 거죠. 그래서 선텐 같은 거 이제 바르지 않으면 피부에 피부암도 걸릴 수 있다 그래갖고 반드시 이거 바르라 그러죠, 그죠? 선크림 같은 거. 자외선이고 엑스레이는 이거 해골 사진 찰칵 찍은 거 보면 알 수 있고요. 감마레이는 뭐 핵폭탄 번쩍할 때 그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가만히 보면요. 자, 감마는 흔히 이렇게 기호로 쓰는데요. 투과력이 굉장히 셉니다. 파장이 짧으니까. 그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 그죠? 암에다가 감마레이를 쪼여갖고 암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쓰는데 사실은 이 감마레이 같은 게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더 나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이거는 파장이 짧으니까 굉장히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뼈 검사 또는 사람 뼈 말고 어떤 또는 건물 속에 금이 갔나, 쇠기 중에 금이 갔나 이런 거 속에 금이 간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비파괴 검사. 우리가 속을 보려면 부숴서
부러뜨려서 봐야 되는데 파괴를 하지 않고 B는 아니다 이거죠. 파괴를 하지 않고 검사하는 게 바로 X선 이런 거. 엑스레이를 그 철근 기둥에 딱 조이게 되면 혹시 그 기둥 속에 금이 갔으면 짝짝 찍혀서 나옵니다. 이게 또 공항에서 물품 검사 그렇죠. 엑스레이 통과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총이나 칼이나 뭐 또는 뭐 다른 어떤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찍혀서 나오죠. 자외선 아까 했죠. 자외선 그래서 살균이나 소독 또는 위조 지폐 검사 이런 데도 씁니다. 자외선이 태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소독 이런 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가시광선은 아까 얘기했죠. 볼 때 사용하고 적외선은요. 따뜻하게 열작용입니다. 그래서 온도계로도 쓰기도 하고요. 열화상 카메라. 그래갖고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 적외선 카메라를 찍으면 사람 몸에서 온도가 나니까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찍혀 나오죠. 눈으로는 안 보여도. 또 광통신할 때도 쓰고요. 적외선 센서, 리모컨 우리가 바꿀 때도 적외선이 나가죠. 그래가지고 리모컨 그때도 써먹고. 자, 마이크로팜은요. 레이더, 위성통신, 전자레인지 이런 데 쓰고요. 라디오파는 이제 방송, 무선통신 뭐 이런 데 라디오파를 쓴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요렇게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 이름이 다릅니다. 다 같은 전자기파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고 또 받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전이 아니고 뭐냐 라디오 뭐 또는 테레비 또는 핸드폰 이런 데 하잖아. 그러면 그 전자기파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받느냐 하는 거를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이런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또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수신 받는 거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일단 전자기파에서 감마선은요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여기 감마선 나오죠, 그죠? 이게 요거. 그 다음에 X선은요 아주 속도가 빠른 전자가 금속 원자에 충돌하게 되면 전자의 속도가 줄어들고 그때 X선과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죠. 충돌할 때 에너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속도가 확 느려지고 그 빠져나간 에너지가 엑스레이라든지 열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거는 이제 전자가 에너지 준이 낮은 곳으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그러니까 요건 저 앞에서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궤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나오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적외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요 길이 요거 그죠? 그래서 저 앞에서 요런 것도 다 했으니까 그걸 잘 보면 될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전이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방출하고 만약에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왔고 이게 빛이 흡수가 된 거죠. 그죠? 빛이 흡수가 된 거죠. 이거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이 흡수가 되고 자외선이 흡수가 되면 얘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파는요. 전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를 얘기하죠. 얘가 가속 운동시, 가속 운동이란 거는 점점 더 빨라지거나 또는 점점 느려지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등속도로 똑같이 가지 않고 속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데 교류 회로와 안테나 이용, 그 다음에 유도 코일로 고전압을 만들어 방전시, 방전은 전기가 이렇게 팍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전은 전기를 모으는 거죠. 핸드폰 충전하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전기를 다 쓰게 되면 이게 방전이라 그러죠. 전기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버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유도 코일로 고전압을 만들어 방전시킬 때 그때 이제 전파가 발생하는데 이 전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레비, 라디오, 핸드폰 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자기파를 서로 송신, 보내고 하는 거, 요거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주로 전파를 보내고 하는 거죠. 여기선 주로 전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교류 전류라 그래가지고요. 교류 전류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한 번은 전류가 일로 흐르고 한 번은 반대로 흐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럼 여기 축전기가 있고 여기 지금 교류가 있죠. 교류 전원을 걸어두고 축전기 있고 여기 코일이 있죠. 그럼 이 축전기라든지 코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는 전기의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전기는 전기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모으는데 이게 이제 찼다가 또 방전됐다, 찼다, 방전됐다. 그러고 코일 여기도 전기가 절로 흐르고 일로 흐르고 하면은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또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여기 1차 코일이 있는데 요 건너편에 좀 떨어진 건너편에 2차 코일이 있죠. 2차 코일이 있는데 여기서 교류에서 전류가 들락날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뭐가 막 생겨가지고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코일이 있죠. 코일 속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 무조건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걸 우리가 유도 전류라 그러죠. 유도 전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하나 알아둘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뭔가 만들어진다고? 전기가 생성됩니다. 전기가 만들어져. 자, 이걸 우리가 전류라 그러죠. 근데 얘는 만들어진 전류다. 그래서 유도 전류. 유도는 이끌어져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무조건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장은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 있는 교류 전류. 전기가 일로 왔다가 반대로 갔다 그러면 이 코일 속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그죠?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코일, 여기서도 영향이 있지만, 요 건너편에 있는 2차 코일, 요 1차 코일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2차 코일에도 영향을 주니까, 2차 코일 내에서도 자기장의 변화가 막 생기게 되면 유도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그 전기가 바로 전자기파니까, 그 전기가 이렇게 여기서 생겨가지고 여기 안테나를 통해 갖고 지금 이쪽으로만 그랬지만 사방으로 가는 거죠. 이번 사방으로 전부 다 사방으로. 근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생긴 것들이 조금 전에 생긴 거 물결 퍼져 나가듯이 조금 가고 그다음 생긴 게 또 밀어내니까 더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 것들은 요 뒤에 것들이 계속 밀어내니까 밀려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통해서 쭉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먼 것은 시간이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공, 그죠? 시간과 공간의 변수로서 사방으로 전자기파 퍼져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LC 회로가 있는데요. LC 회로. 자, L은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코일을 얘기합니다. 코일. 코일을 우리가 L이라고 썼는데, 코일의 인덕터, 코일은 우리 인덕터라 그래가지고요. 요 코일입니다. L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는 이거는, 전기를 모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파시티에서 이제 C를 쓰는데요. 그래서 LC. 그래서 여기 코일은 기호로 영어, 약자로 L로 쓰고요. 축전기는 C라고 씁니다. 그래서 L하고 C가 있는 이 회로에 L하고 C가 있다 해서 LC 회로라 그러죠. 이런 코일과 축전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고 거기다 교류를 딱 붙여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코일이 이제 1차 코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류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코일에 뭐가 발생한다? 유도전류가 생기고 여기 생긴 유도전류가 바로 전자기파를 만들어가지고 안테나에서 멀리 보내는 거죠. 송은 우리가 보낸다 이런 뜻이죠. 송신하는 거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누군가 받아야 되겠죠. 그건 수신이라 그러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전자기파가 쭉 멀리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 안테나가 걔를 받습니다, 얘를. 받게 되면은, 여기 이제 1차 코일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전자기파 들어오면서 여기서 또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1차 코일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요 2차 코일, 바로 요쪽에도, 자기장이 또 변하게 되니까 여기도 전류가 흐르죠. 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 유도 전류는 아무렇게나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온 거랑 똑같은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안테나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안테나에서 받는 데는 안테나가 1차 코일이고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온 게 2차 코일인데, 이 안테나에서 이제 수신을 하죠. 전자기파를 신호를 받았다 이거죠. 받게 되면은 1차 코일에 여기 전자기파가 들어오는 요게 따다따따따따따 뭐 나름대로 리드미컬하게 들어오겠죠. 여기서 보낼 때도 따다따다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퍼져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들어올 때도 따다따다따따따따따 공간을 통해 갖고 안테나를 통해서 일로 들어오면 여기서 그런 변동이 일어나면 2차 코일에 똑같은 변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요 유도전류는 얘가 여기서 따다따다따따 줘가지고 생겼던 유도전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공명진동수, 고유진동수라 그러죠. 그래서 발생 전자기파 진동수는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를 지금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따다따다따 하면 얘도 따다따다따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LC 회로의 공명, 고유 진동수. 그러니까 요 두 개 회로가 내는 어떤 진동수가 있는데 요거는 측정기 용량이나 코일의 길이나 뭐 이런 걸 조절하게 되면은 요걸 계속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어떤 얘가 일정하게 따다따다따 하면은 2차 코일에서 따다따다따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가 만들어져서 따다따다따 하는 게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거기에 이제 고유 진동수인데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따다따다따 해서 얘가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코일에 여기 있는 고유 진동수를 얘도 그대로 받아요. 따다따다따.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것도 따다따다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물리 공부를 합니다. 내 이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물리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띠띠띠띠띠띠 오게 되면 여기서도 받을 때도 똑같이 띠띠띠띠띠띠 얘가 받으니까 여기서 유도 전류를 바뀌면서 스피커를 때리게 되면 우리는 물리 공부를 합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신호가 그대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낸 거를 여기서 그대로 잡습니다. 보낸 거를 변형해서 잡는 게 아니고 보낸 거 그대로 잡으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저 멀리서도 똑같은 신호를 그대로 수신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어떤 난원이라고 보냈는데 저기서는 이상하게 바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여기는 고유 진동수 이거를 그대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코일에는 또 자체 유도 개수라는 게 있고요. 축전기는 전기 용량이라 그러죠. 코일엔 자체 유도 개수. 그러니까 코일의 길이 뭐 이런 거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류를 유도하는 어떤 능력을 유도 개수라고 그러고요. 축전기에는 전기 용량. 그 판의 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절해서 전기를 얘가 얼만큼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자기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를 얼마만큼 많이 저장할 수 있는가. 그런 전기 용량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라디오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송이 있을 거 아니야. 라디오 방송이 많이 쳐. 그래서 95몇 헤르츠도 있고 88도 있고 105 헤르츠도 있고 여러 방송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편의상 90 헤르츠인 방송국이 있고요. 80 헤르츠인 방송국이 있고 110 헤르츠인 방송국이 있다 그러면 요게 진동수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간단히 그냥 쉽게 설명해서 1초에 90번 진동한다, 1초에 80번 진동한다, 1초에 110번 진동한다. 그래서 방송국마다 그 쓰는 주파수가 다 다르죠? 그거를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90으로 맞추면 90에 해당하는 방송만 나오고 80으로 맞추게 되면은 80 방송국 내용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파수 잡아내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상 공간에 지금 각 방송국의 수많은 전파들이 확 날아가는데 여기서 보낸 거하고 똑같은 여기서 80짜리를 보냈다 그러면 똑같은 80을 여기 잡기 위해서 여기에 뭘 조절한다고? L, 코일의 자초 유도 개수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잘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잡아낼 수 있죠. 이제 이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이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죠. 그죠? 주파수 맞추게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코일이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받는 게 1차 코일이고 여기는 이제 얘가 2차 코일이 되는데 요 코일과 코일 사이에 요 사이에 자기장의 변화로 전파가 만들어져서 사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쇠를 감아서 코일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자연에 원래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 코일을 감아서 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자연에 있던 현상이죠. 그걸 우리가 이런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그냥 그 정도쯤으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방송통신의 원리 잠깐 또 한번 봅시다. 요거를 여기다 지금 딱딱 맞춰갖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중간에 좋습니다. 자,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의 원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 라디오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무선통신 과정이라고 있죠. 무선통신. 무선은 이제 선이 없이 공중으로 와이어리스 가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음성. 우리는 물리 공부를 한다. 음성.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죠. 그래서 마이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전기 신호로 그게 바꿔지면서 그게 소리가 이제 증폭이 됩니다. 증폭은 좀 사이즈를 좀 늘리는 거죠. 그리고 교류 신호를 이용해서, 자, 이게 이제 발진기가 되는데요. 교류 신호를 이용해서 변조. 자, 변조는요, 여기 밑에 여기 있으니까 요 변조를 먼저 살짝 하고 합시다. 자, 변조는 영어로 모듈레이션이야,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뭔가 좀 이렇게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파수를 변조하는 거. 그러니까 변하게 만들고 조절한다, 변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파수를 조절하는 게 있고요. 진폭을 조절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변조를 우리가 주파수를 영어로 프리퀀시라니까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에서 FM이라고 그러고요. 진폭은 앰플리튜드라는 앰플리튜드 요거요 우리가 A 따고 모듈레이션 M을 따서 AM이라 그러죠. AM. FM, AM 많이 들어봤죠? 주파수 변조는 진폭은 일정한데 진동수가 변한다. 요 그림으로 치면 요겁니다. 요거. 자, 진폭은 일정하죠? 진폭이란 건 어떤 파장이 이렇게 웨이브가 갈 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앰플리튜드. 근데 그게 일정하죠? 그건 다 똑같죠? 그죠? 요 밑에 거 보세요. 요 밑에 거 보면 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자, 진폭이 어때? 변하죠? 이건 틀림없이 진폭이 변하죠? 이건 진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변조하면 진폭은 안 변하고 이 주파수로 우리가 진동수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냐 이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진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진동이 좀 적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진동수를 여기는 많이 진동시키고 여기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요거를 변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진동수가 똑같이 있었는데 진폭도 똑같고 진동수가 똑같았는데 얘는 진폭은 건드리지 않고 진동수만 여기는 많이 흔들리고 여기는 많이 흔들리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변화시킨 게 바로 FM입니다. 요 진동수 변화할 때 요런데 이제 소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런데 우리의 전기 신호를 요런데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폭 AM은 AM은 주파수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요 간격이 일정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좀 촘촘하고 좀 쭉 떨어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간격이 다 일정합니다. 간격이 일정한데 이게 높으니까 좀 넓어진 것처럼 그려졌는데 간격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한데 높이를 높이했다 줄었다 높이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폭이 변합니다. 진폭이는 크고 여기는 작고 크고 작고 그러죠. 그래서 진폭 변조 AM은 진폭을 변화시켜서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주파수 FM은 진동수 즉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조 FM, AM 변조해갖고 송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을 쭉 요 안테나에서 이제 내보내는 게 송신이고 그럼 안테나에서 나온 것들이 안테나에서 나왔다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막 가면 이쪽의 안테나에서 또 받겠죠. 그죠? 이쪽 안테나에서 그걸 받는 거 수신. 여기서 송하면 여기는 수가 되죠. 요거는 그 공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게 바로 전자기파.
여기서 이제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받았다는 신호를 그럼 복줘. 자, 복은 회복시킨다 이거죠. 처음에 보냈던 그 어떤 음조 같은 그 조건 그거를 우리가 회복시켰다. 그래서 전파에서 전기 신호를 분리해내는 거. 요게 이제 복조입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뽑아냅니다. 아까 음성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었었죠. 그 전기 신호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지 혼자는 못 날라오니까 중간에 전파를 타고 날라온 거죠. 그런데 전파 속에 전기 신호가 어떤 식으로 스며들어 있었냐면 요런 식으로 진동수를 조절하거나 진폭을 조절해서 우리가 이 속에다가 전기 신호를 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전파란 그죠? 이 차를 타고 날아온 거죠. 그러면 차가 도착하면 거기서 전파에서 그렇죠. 바로 그 차를 타고 온 손님, 즉 전기 신호를 분리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스피커. 자, 스피커에 말하다 이런 뜻이죠. 스피커니까 말하는 애. 스피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음성 신호로 바뀌죠. 그럼 우리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를 공부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FM의 특징은요,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까지 보내기 좀 힘들고요. 87MHz에서 한 108MHz 정도 사이. 메가는 거의 100만이죠, 그죠? 1초에 1메가 하면 1초에 100만 번 진동하는 건데 이거는 87이니까 700만, 8,700만 정도 진동하는 거죠. 이거는 약 1억 번, 1초에 1억 번 정도 진동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에 AM은 이제 먼 거리는 보내기 좋은데 음질이 조금 떨어지죠. 진폭으로 조절한 거. 요거는 500kHz. 키로라 그러는 건 1000배죠. 그러면 1000만, 10만, 하니까 50만, 그죠? 50만 정도. 요거 이제 한 100만. 1초에 100만 번 정도 진동이고요. 얘는 1초에 1억 번 정도 진동하는 거죠.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FM이 아무래도 100배 정도 더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더 깨끗하다. 음질이 더 깨끗한데 근데 멀리 보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테레비는요. 영상 신호는 AM을 통해서 보내고 음성 신호는 FM을 사용한다. 영상 신호 화면에 이미지 나오는 건 AM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거는 음성 신호가 좀 깨끗하게 나오셔야 되겠죠. 텔레비에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가 그 가수 모양이 가수의 얼굴 모습이 아주 살짝 화질이 좀 안 좋아도 그 노래하는 소리는 깨끗하게 잘 나와야 되겠죠. 우리 귀가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는 음성은 FM으로 보내고요. 영상은 AM으로 보냅니다. 텔레비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 차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는데요. 전자기파를 차폐는 차단시키고 밀폐, 폐하면 폐막식 할 때 닫는 거를 폐라 그러죠. 차단하고 닫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둘러싸게 되면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주 공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전자기파가 막 날아다닙니다. 테레비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성 신호들이 전파로 바뀌어서 막 날아가는데 여기에 금속으로 된 동그란 금속공, 속이 이제 비어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금속공을 딱 하면, 금속공 내부에는 이 전자기파가 이 금속공을 뚫고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장이 제로가 됩니다. 쉬운 예로 여기는 아무런 전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핸드폰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차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못 들어가니까 전자기파가 차폐. 그래서 만약에 큰 방인데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방에서 백날 있어봤자 핸드폰 신호 절대로 안 터집니다. 그죠? 전파가 못 들어오니까. 자, 또는 여기서 지금 전파가 지금 발생해서 사방으로 나가는데 요 놈을 금속구로 또 막아버렸어. 그러면 이 밖에는 아무것도 안 오죠? 전자기파가 밖을 못 나오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아무래도 핸드폰을 해봤자 밖에 있는 사람 핸드폰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요거도 차폐가 된 거죠.
그래서 금속으로 둘러싸게 되면 전자기파는 막힌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 차폐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구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속에 내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금속구 내부에서 만약에 전자파가 발생했어도 금속구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차폐가 된 거죠. 전자기파가 더 이상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면서 끊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차단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전자기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그러면 이제 빛의 굴절, 전반사, 이거를 또 살짝 공부를 해서, 이 광신호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